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마지막이시네요.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는. 농업기술센터 보니까 뭐 세입은 이제 1억 1,700 정도 감액이 되셨고 세출이 한 26억 5,400 늘어서 한 1,510억 정도 이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이게 좀 이번에 이제 감액이 한 13억 정도 도비하고 이제 50대 50 매칭인데 줄어든 사유가 6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농어민 대상별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요. 예. 근데 여기 당초에 저희가 도하고 추계했을 때는 네.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의 한 85% 정도 수준으로 저 예산을 이제 그 수립했습니다. 근데 네. 실제 1차에서 보니까 약 16,000여 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저희가 1차에 누락된 분들도 이번에 받으면 한 18,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좀 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신청을 안 하시죠? 지금 처음에 산출하신 인원은 23,345명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자격이 또 뭐 있나 보죠? 세부 자격이? 그게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자격이 되는데요. 이제 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농해소득이 한 3,700만 원 이상이 된다거나 소득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거기 자격이 그런 안 되고. 경우에는 이제 신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때 이제 저기 산출하실 때는 이 정도 인원이 일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경영체는 다 등록이 된 분들일 거 아니에요? 농업경영체는 3만 명 넘게 등록이 돼 그렇죠. 있어서 예, 그 인원 거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적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시는 상황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그 농업에서도 3,7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한 400여 명이 넘습니다. 아, 이 중에. 그리고 전출 가신 분도 있고 또 일부터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발생했습니다. 상황 때문에 이제 신청자가 줄어서 감액을 하시는 상황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정책과에도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가 1억 2,500 정도 지금 그 세입에서 좀 감액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죠? 이것도 내시인가요? 아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 수입을 네. 그 추계해서 하는데 네. 저 당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 좀 적을 것 같아서 예, 적어질 좀 것 같아서 줄었습니다. 1억 2,500 정도 줄이신 거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보니까 살처분 축산 반려동물과 살처분 보상금도 지금 이번에 이런 그 사례가 안 생겨서 이렇게 지금 감액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가 83페이지죠.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800 정도 감액을 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거래로 해서 이제 800을 거기서 감해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농산물 정례 직거래 지원 그 사업에 네. 저희가 국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100만 원 중에 국비가 이제 1,300만 원 내려와서 여기서 800을 감액하고 이쪽 11호에서 790만 원을 태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니까 여기 슈퍼오닝 광고 예산이 한 9억 5,600 정도. 이번 뭐 추경에는 관계없는데 예산이 있네요.
홍보비 예산 같은데요. 아, 요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네, 당초 예산. CM 제작하고 TV 라디오 광고, 뭐 다중요청 이용 시설 광고. 네네. 이게 지금 별도로 이제 이 슈퍼오닝에 대해서만 이렇게 광고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저 소통 홍보관에도 이제 이 평택 우리 시 이제 홍보 예산이 있는데 그쪽하고 좀 협의를 뭐 좀 하시고 하시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별도로 그게 협의해서 이제 그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 여기서 쪽에서 나가는 또 부분이 네, 있고. 나가는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하는 상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이 소통 홍보관 이쪽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쪽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소통 홍보관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같이 하시나요? 한 군데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평택팜 운영 지원 이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이거는 이벤트 행사 비용을 증액을 하고 택배비 지원 사업을 지금 그 사업비를 지금 감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당초 이 택배비 지금 당초에 이제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셨었는데 지금 700을 지금 감액을 하는 사유가 예. 아, 사유가 이제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안 하다 보면 그 평택몰에서 활성화 좀 덜 돼 있다 보니 그 물건이 이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인 행사나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다른 달보다 거의 한 10배, 20배 이렇게 팔리기 때문에 이벤트 비용을 더 확대하고 확대하려고. 네, 택배비를 좀 줄이는 거예요. 택배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택배비 이게 지금 당초에 한 5천 건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이제 택배비도 이제 당초에 5천 건 정도 예상했는데 네. 실제 이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를 늘려서 최대한 이제 택배비도 다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판매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1,500건 정도로 줄었다. 네, 맞습니다. 이 평택팜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 재단에 이제 전문 직원을 뽑았습니다. 홈페이지 그 관리할 수 있는 직원. 그래가지고 평택팜을 거기서 같이 관리하는 걸로 그쪽에 넘겨가지고 예, 여기 보니까 평택팜 시스템 유지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본 예산에 이제 서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비용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평택시청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평택팜 이 사이트가 로컬 푸드 재단에서도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홈페이지에 이제 배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배너식으로 돼 네, 있어요. 네.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갈 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사이트가 있고 평택시 로컬 푸드 재단 사이트도 있고 한데 이 평택팜은 평택팜을 그냥 치시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네이버에서 평택팜을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나 평택시청 시의 이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를 해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이제 뭐 직속기관, 뭐 유관기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연계를 하시든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시든지 그래야 이게 홍보가 되지. 저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평택팜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이거 보다가 한번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뭐 농업에 관계된 분은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알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입점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팜에? 지금 기본적으로 한 40개 업체, 40에서 한 45개 업체가 정도 입점돼 되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쌀하고 작곡류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 가공품도 계속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도 좀 확대하시고 뭐 입점하는데 그 농가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가 더 확대하시고 여기다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 연계를 하시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하 위원입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비도 축축하게 내리고 빨리 귀가들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510억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 도입 매칭 사업입니다. 3대7 매칭 사업. 예, 그렇습니다. 네. 휴양마을 6개소는 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농촌 체험을 하는 마을입니까? 지금 그 체험 마을이 밝은 세상 마을, 뭐 바람새 마을, 초록 미소 마을, 그다음에 로컬푸드 기름 마을, 대추리 평화 마을, 노양리 있는데요. 그게 이제 농촌 체험이라 그러면 이제 농산물 같은 거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체험이 염색 체험도 있고. 이게 공모 사업이죠? 예, 예.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갖고 도에 올려서 조사해서? 예, 선정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예산인데 예산 확보가 되고 실제 이제 농촌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산출을 하신 걸 보면 뭐 한 8천여 명 이렇게 체험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사업이 22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네.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은 그 인원이 충분히 됐습니다. 충분히 한 2달 동안 예, 이렇게 예, 충분하십니까? 가능합니다. 네. 결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게 왜 10,000원이죠? 아, 10,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체험비가 2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000원 지원해 주고 본인이 10,000원. 그러니까 체험비가 3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2만 원 내고 10,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 대설 피해 그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 사업에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2억을.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철거비 전체가 55억이었습니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예, 철거비 부분에 대해서 예. 철거비. 예, 예. 이 2억이 다 지금 더 이상 철거할 시설물이 없어서 이제 2억 감액 편성하신 예, 그렇습니다. 거죠? 당초보다 그러니까 좀 과다 신청된 부분이 과다 있어 갖고 예, 예, 그렇습니다. 상공인들은 철거비를 전부 다 자비 부담으로 다 철거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농업 분야는 철거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군요. 친환경 농가 재복구비 추가 지원 이거는 또 추경을 또 잡았어요. 이건 이제 전년도 호우 피해에 있었던 부분하고 대설 피해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이거 많지 않은 예산인데 다 뭐 지원을 못 해주셨나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 그냥 그 도에서 4시간 내려갖고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대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예, 23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작년 여름에 호우 피해인데. 알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20억을 확보를 했다가 2억 5천만 원만 남기고 예비비로 남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1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2억 5천도 반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뭐 시설물도 이제 철거하는 거 지원 뭐 당연히 강제 철거를 해야 되니까 지원해 주는 거 뭐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그 사육 그 개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출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작년도에 그 이제 운영 신고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4농가에 15,505두가 지금 지급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5,000두요? 예, 예. 근데 여기 산출 내역에는 왜 요거는 그 전체 그 우리가 폐업해야 되는 규모가 그렇고요. 거기에 이제 그 구간별로 6개 구간을 나눠서 이제 1구간에 폐업한, 그러니까 금년도 2월 6일까지 폐업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이 내려와서 요번에 이제 추경에 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그 60만 원씩 이제 두당 60만 원씩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60만 원을 지원을 하면 살처분합니까? 그 지금 정부에서도 그 지금 육견에 대한 그 처리에 대한 사항은 규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그 현재 소유주가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이 그러니까 처리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해주면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대금 지급한데 사실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지급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하시고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분들 이거 다 받고 아직까지 영업을 자꾸 이거 표현하기 그런데 방송에 이거 받고 그다음에 넘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이중으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좀 방침을 제대로 좀 확립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개 식용 종식에 관한 이제 법 이제 시행 앞서서 일단 폐업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기 이제 정식 이행 촉진금이거든요. 농가에게. 그래서 폐업이 된 사실 확인된 농가에 한해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예. 폐업해서 못하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나머지 잔존물 처리에 대해서는 방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전국적인 현상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빠르게 소진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영업하고 있는 식용 음식 적개 업소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다. 뭐 그건 어떤 그게 방식으로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든 이제 폐업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이 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방식이든 안 그러면 일반 가축의 살처분처럼 렌더링 처리를 하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명확한 규칙 내려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7년 3월 이전까지는 뭐 개 식용이 뭐 이렇게 뭐 유예가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 예산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지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들한테 이걸 그 예산을 지급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니네 갖고 가. 근데 아니야, 우리 못 갖고 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그 지급 대상에 되는 농가는요. 지금 네 농가가 1구간에 이미 폐업을 다 해서 지금 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어디로 가든지 모르고. 일단 예. 불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그 직거래 장터 지원 사업으로 한 2천만 원짜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비는 이제 한 80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액은 얼마 되진 않지만 국가에서 1,390만 원에 대한 70% 예산을 로컬 푸드 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모를 저희 시하고 로컬푸드 재단하고 같이 해서 그 직거래 장터는 재단에서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제 공모를 신청을 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단은 출연금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그냥 지원을 해서 로컬 푸드 재단으로 직접 지원을 하면 뭐 법적으로 전혀 하자는 없는 겁니까? 다른 이제 뭐 지원사 같은 경우는 재단도 똑같이 신청을 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 신청이 시에서 선정이 되면 주거든요. 출연금 의결이나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출연금은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제 직접 사업들 재단이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고 재단이 그거 사업 이외에도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 필요한 사업들은 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유통과로 뭐 농산물 뭐 마케팅 팀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쪽에서 로컬 푸드 재단으로 혹시 준다면 모르겠지만 직접 이렇게 하고 출연 기관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법적으로? 그건 한번 해석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 사업 내용을 여쭙는 건 아니고요. 29페이지에 농업정책과 가루쌀 재배단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200헥타르를 헥타르당 2만 5천 원, 25만 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150헥타르를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당초에 본 예산에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었었던 헥타르당 25만 원으로 지원된 사업은 대상은 없습니까? 그게 그 당초에는요. 처음에는 24년도에는 헥타르당 그 100만 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 사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일단은 25만 원씩 세웠다가 그래도 그 농가에서 계속 100만 원 주던 거를 어떻게 갑자기 25만 원을 확 줄이는 거는 좀 안 맞는 네.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로 이제 25만 원을 이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씩 지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이제 저희 받습니다. 150헥타르. 예. 예, 그 연말에? 가을 수확 연말에, 끝나고. 가을 수확 예. 이후에. 예. 예. 그러니까는 아직은 변경을 해도 되는 시기이다. 근데 이 단가는 어디서 정해요? 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헥타르당 25만 원 주자, 민원 있으니까 헥타르당 50만 원 주자, 이걸 집행부가 정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충 설명을 제가 네네네. 제가 같은 부서는 아, 네네네. 아니지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일반 관행 재배에서 무농약 재배로 넘어갈 때 네. 그 전환기가 있는데 소득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 무농약으로 넘어갈 때는 약 52만 원 정도 수준의 직불금이 나가고요. 다시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넘어가면 또 2년의 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네. 92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나갑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그 기준에 한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기준인데 이게 어떤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아닌 것 같아서 25만 원 예산이 없으니까 25만 원 주자. 근데 그래도 민원이 있으니까는 50만 원 올려주지 뭐. 이게 어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던 게 그래야 문제 소지가 없을 거 집행부 차원에서도 약간 이 문제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금의 기준은 좀 어떻게 위원회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네.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만 이제 세게 얘기하면 100만 원까지 다만 주실 이제 수 가루쌀 있거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시책을 하고 있고 그 시책에 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벼농사 채석지다 보니까 이제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재배하기가 좀 난해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기존 쌀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서 아니, 그 정책 그거에 대한 지원의 소득 보전 취지는 충분히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예.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알겠는데 어느 해는 100만 원 주고 어느 해는 25만 원 주면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거밖에 정말 지원을 못 합니다라고 했을 때 대무 세게 해보자 100만 원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이게 행정이 또 민원에 흔들리잖아요. 예,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여쭈는 그 거예요. 부분은 저희 검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4페이지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시설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9억 5,700만 원을 사용을 하시고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 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는 것들을 지원하고 계시는 상황인가 보죠? 예, 그 두 개 그 법인에서 이제 그 국비 그 공모 사업으로 된 거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벼그 심게 이양하기 전에 그 일부 이제 기계 같은 것도 사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뭐 집행률이 28%밖에 되진 않지만 급하게 먼저 집행해야 되는 사업들, 구입해야 되는 기계들이 있어서 선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 공모 사업이라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한 게 맞나? 이 예산 편성 기준에 급하니까 이제 쓰는 이게 회계 기준에 맞나 싶어서 좀 근데 공모 사업이요 대체적으로 좀 늦게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 가루쌀하고 일반 쌀의 차이가 뭐예요? 저 일반 쌀은 이제 식용으로 저희가 네. 흔히 이제 밥이나 이제 네네. 하는 쌀이고 가루쌀은 그 물성 자체가 약해서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쌀가루용으로 해서 뭐 제과라든지 또 제빵 또는 떡용으로 아니 그건 알겠는데 예, 예를 들어 지금 수확이 없고 우리가 지원해 줄 정도인데 굳이 일반 쌀도 빠서 다 만들잖아요. 빵도 하고. 근데 왜 가루쌀을 굳이 장려하는 건지. 가루쌀은 이제 물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반 이제 쌀은 밀가루하고 차이점이 네. 이제 분쇄했을 때 일반 쌀은 뭐 뾰족뾰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네, 그렇죠. 이제 찌르면 이제 배는 것처럼. 네. 근데 밀가루는 둥글둥글하거든요. 입자 네. 자체가. 네. 이제 가루쌀도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가공하기에는 이제 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쌀을 가지고 떡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밥쌀용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루쌀은 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같은 논에서 아니, 일반 그, 밥쌀용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맛에도 있는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완 맛은 설명을 뭐 드릴까요? 아니,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네. 이게 가루쌀은 일반 쌀은 건식이 이제 건식 제분이 안 됩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세포벽이 두꺼워서 물에 침수를 해야만이 가루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루쌀은 세포벽이 얇아서 그냥 바로 제분이 되기 때문에 제분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쌀가루를 못 쓰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가루쌀로 하면은 제분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분 그 가공업체에서
가로세를 쓸 수 있도록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 차이라든가 이런 맛의 차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원을 하면서도 장려를 하겠죠. 일단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반려동물 인식 개선 문화 페스티벌을 놀러 오 개냥으로 해서 나도 읽으려니까 놀러 오 개 그러다 놀러 오 개냥 이렇게 해서 지금 현수막은 걸려 있던데 얼마 안 남았어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현수막은 봤는데 지금 계속 그 링크 같은 거로도 좀 날리고 이러고 있나요? 지금 SNS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소통 홍보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지금 인터넷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축제를 준비해도 홍보가 안 되면 많이 오지 않으면 굳이 이런 축제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축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널리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에도 링크도 보내주시고 이번에 좀 링크가 좀 남다르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리아씨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5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 토론 예산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 임시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